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소수 중에 i의 거듭 제곱, 음수의 제곱근에 관련된 내용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i의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게 음수인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약속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네.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수는 뿔마 루트 i가 1이 될 텐데 x를 뿔마 i라고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i의 제곱이 뭐냐면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 그래서 i를 곱했을 때 i가 있을 때 i에다가 i를 하나 더 곱하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은 따로 있고 i의 제곱이 되니까 i의 제곱은 또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된다. 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했지만 파란색으로 하나만 더 적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i를 거듭 제곱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이너스 i를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여서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플러스 i가 되죠. 플러스 i가 됩니다. 그 다음에 4제곱이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습니까? 플러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i의 제곱이 돼서 플러스 2 돼요. 그 다음에 i. 그럼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 거듭 제곱이 반복되고 있다. 거듭 제곱하고 있는 규칙이 발생한다라는 것이니까 이거 정리하면 되겠고요. 음수의 제곱근. 자,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루트 3i라고 약속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과 같은 거니까. 자, 이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야 돼요. 둘 다 음수일 때는 음수면 마이너스가 빠져나와요. 왜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다. 그러면 3i 곱하기 2i예요. 그러면 3 곱하기 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3, 2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숫자로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문자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2라고 2 사이다. 한 1.5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루트 1.5니까 x-3 곱하기 루트 x-5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x가 1.5 정도 되기 때문에 1.5는 아니지만 1.5라고 가정해 봤을 때는 x-3이 이미 음수예요. 그러면 근호끼리 곱했을 때 x-3 곱하기 x-5라고 근호를 합할 수가 있잖아요. 음수끼리 곱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음수가 없을지라도 음수끼리 곱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안 되죠. 이거 문자이기 때문에 선생님 갑자기 마이너스가 어디서 뜬금없이 나왔습니까? 음수끼리 곱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숫자로 하면 눈에 잘 보이지만 문자로 하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문제 나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뭐 두말하면 입 아프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 음수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예제가 나왔는데 분모가 마이너스 루트 오고 분자는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분자가 5i니까 여기다가 i를 곱할 거 아닙니까? i의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앞으로 꺼내고 5분의 2i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근데 루트 안에 있는 i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5분의 2 곱하기 루트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이 친구를 그냥 합하기만 해도 원래는 5분의 2잖아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가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꺼내기만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분수일 때는 분모만 음수일 때, 분모가 음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제로 넘어가면 자, 103번 한번 해볼까요? 103번은 i의 6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에요. i의 4제곱이 1이니까 결국 i의 제곱이에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 i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의 4제곱에 얼마가 될까요? 얼마 곱하면 됩니까? 나 누구랑 얘기하니? 자, 4제곱이 몇 번 있냐? 대답을 안 하죠. 제가 혼자 대답해야겠네. 4제곱에 세제곱하면 좋은데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1이니까 아닙니다. 마이너스 i의 세제곱과 같아요. 마이너스 i 세제곱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i와 같다. 됐습니까? i의 41제곱은 i의 4제곱의 10제곱 곱하기 i의 1제곱과 같으니까 i랑 같다라는 겁니다. 됐죠? 혹시 제가 푸는 문제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정식판이나 그 2013년 판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혹시 다르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4번 마이너스 i의 800제곱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i의 4제곱에 200제곱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마이너스 i의 4제곱이 1이니까 200제곱은 1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i의 4제곱에 25제곱인데 i의 4제곱이 1이에요. 그쵸? i의 4제곱에 50제곱. 이 친구는 1의 25제곱 더하기 1의 50제곱에서 답은 2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6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거를 뭐 간단하게 해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간단하게 합니까? 뭐 풀어도 되겠죠. i면 어떻게 되냐? i에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1에다 i니까 마이너스 i.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b는. 그럼 마이너스 i입니다. 써볼게요. 마이너스 i분의 1. i를 곱하면 1분의 i니까 이 친구는 i예요. i의 4제곱은 1이니까 1분의 1이어서 1이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사라져요? 이렇게. 이렇게 사라져서 최종 답은 0이다. 라는 겁니다. 104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곱근을 구하시오. 수의 제곱근. 그러니까 문제를 바꾸면 마이너스 5의 제곱근, 마이너스 5의 10의 제곱근, 마이너스 20의 제곱근 수가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되게 하는 수를 구하라 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뿔마루트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이건 최종적으로 뿔마루트 5i가 정답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x라고 하는 게 뿔마루트 10i x는 뿔마 루트 20i인데 20이 빠져나오죠? 2 루트 5i 그죠? 어떻게 될까? x는 뿔마 루트 6i가 정답이 되겠다. 이 정도 뭐 될 거라고 봅니다. 105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곱하기 할 때 음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를 꺼내고 마이너스가 꺼내지고 그대로 곱한 것 같아요. 59, 45 그래서 3루트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어떻게 될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6i.
근데 선생님 무슨 말인지 제가 간혹 헷갈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를 5i라고 변형해서 그냥 계산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 배우긴 했는데 공식이나 뭘 배우긴 했는데 헷갈린다 싶으면은 그냥 i를 꺼내 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모방합니다. 그래서 루트는 루트끼리 계산하니까 루트 45 i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고 45는 3루트 5가 똑같이 나오죠. 그냥 계산해도. 이 계산하는 방법들이 특이하다라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i를 꺼내니까 36, 18i인데 이게 3루트 2i죠. 정답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도 선생님 아까 분모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로 꺼낸다 했는데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왜 알아야 되냐면 나는 문자일 때는 헷갈리거든요. 문자일 때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루트 4 i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i 하면 루트 4는 2로 가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루트 12는 2 루트 3 i잖아요. 약분돼서 마이너스 루트 3 i가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i끼리도 약분 됩니까? 됩니다. 약분 돼요. 이거는 2하고 4니까 2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다 못해도 넘어갈게요. 혹시 못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시 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9번. 필수예제 9번하고 12번까지 쭉 달려나가도록 하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잊어버릴까 봐 i의 거듭 제곱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i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마이너스 i를 곱해도 이 친구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변함이 없어요. 플러스 i로 진행이 됩니다. 요건 변함이 없어. 시작점만 달라서 위치만 바꾸면 돼요. 나중에 이제 순열 배울 때 원순열처럼 똑같아. 그 원탁에서 자리 바꾸면 여기서 보는 거랑 여기서 보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순환하면 동일하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i는 i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이에요. 그럼 아까쯤에 했지만 i의 거듭제곱 순환하는 4개를 순환하면 다 0이 됩니다. 4개씩 묶으면 0이 돼요. 그 다음에 i의 5제곱은 i의 5제곱 여기다 쓸게요. i의 6제곱, i의 7제곱, i의 8제곱은 왜 마이너스죠? i죠. i의 4제곱으로 묶어내보면 i 더하기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4제곱이니까 이게 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곱해봐야 0이죠. 4개씩 묶어서 모두 0이다. 그러면 끝에 자리를 보니까 101번이잖아요. 맨 마지막 101이라고 하는 것은 4로 나누니까 25하고 나머지예요. 요런 묶음이 몇 개 있냐면 2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0이 25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1은 i를 4로 곱해서 25번을 이미 묶어내고 i가 하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i 하나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2번. 자, i 제곱도 마찬가지인데 아까쯤에 잠깐 했지만 어디서 잠깐 했어요? 앞에서 했죠? 여기 i 제곱, 세제곱, i 4제곱을 다 더했더니 0이란 얘기예요. 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을 빼고 1은 제외하고 i 더 분의 1, i 제곱 분의 1, i 세제곱 분의 1, i 4제곱 분의 1 이걸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0도 어떻게 될까요? i의 4제곱도 뭘로 묶어내냐? i의 4제곱 분의 1로 묶어내니까 또 i가 되는 거예요. i 제곱, i 세제곱 분의 1, i 4제곱 분의 1. 이게 0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50을 4로 묶으니까 12번 하고 나머지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묶음이 0이 되는 것이 12개가 있고 2개가 남으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남냐면은 i의 49제곱
분의 1 하고 i의 50제곱분의 1만 남고 다 0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4개씩 묶었다는 얘기예요. 0이니까. i의 49제곱은 결국 뭐가 같습니까? 이 두 개만 남은데 헷갈리면 i의 48제곱으로 묶어내면 i분의 1 더하기 i의 제곱분의 1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i의 48제곱은 4의 배수니까 1이죠. 1. 1은 곱하나 마나 똑같으니까. 자, 여기다가 i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 이 친구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 1이 있었죠?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져서 마이너스 i만 딱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수의 제 9번. 여기서 4개씩 묶으면 0이 된다는 건 분수꼴도 4개씩 묶으면 0이 된다는 것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필수의 제 10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제곱을 구하면 간단해져요. 자, 1 플러스 i의 제곱부터 해보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면 큰일 나겠지만 이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1의 제곱 2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1의 제곱은 1이고 2i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져서 2i입니다. 나중에 참고로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겠죠. 그렇죠? 그러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떻게 변형시키면 되냐면 1 플러스 i의 제곱에 5제곱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니까 2i의 5제곱은 2의 5제곱 곱하기 i의 5제곱인데 2의 5제곱은 35 i의 5제곱은 i와 같죠? 4의 배수로 나눠보면 그래서 답은 32i입니다. 32i 32i가 1번의 최종 정답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50제곱인데 루트 2 1 마이너스 i의 50제곱인데 이거를 보통 제곱을 해보면 간단하게 많이 돼요. 해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이거는 루트 2의 제곱 1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아까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미리 말했잖아요. 마이너스 2i라고 마이너스 2i 기억납니까? 2의 제곱은 2니까 i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트 2 1 마이너스 i의 제곱에 몇 제곱이냐면 25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i의 25제곱 마이너스 1의 25제곱 곱하기 i의 2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i의 25제곱은 4로 나누면 25를 4로 나누면 1이니까 i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i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요. 3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하나만 잘 하셔도 됩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분모 분자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만 먼저 해볼게요. 1-i분의 1 플러스 i인데 1 플러스 i, 1 플러스 i를 해서 분모의 실수를 없애주는 방법을 택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1이 되고 2가 되겠죠? 이 친구는 제곱이니까 1 플러스 2i 플러스 i의 제곱이에요. 분모가 2가 되고 i 제곱기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이 사라져서 2i만 남는데 i란 얘기입니다. 실수와 같이 해보니까 실수와 과정을 펼쳐보니까 제곱을 하지 않았는데도 간단히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이 친구의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i의 502제곱이 되고 이 친구는요. 분모 분자가 반대니까 부호가 반대라 그 말이에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i의 502제곱이에요.
자, 502는 4로 나누니까 4, 1은 4, 10, 4, 2, 8, 22, 4, 5, 20하고 나머지가 2입니다. 그럼 i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마이너스 i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제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을 다시 올리긴 하겠지만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1번.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음수의 제곱근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 도저히 저는 헷갈려서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은 그냥 i를 꺼내서 계산하셔도 굉장히 무방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제가 i를 꺼내 가지고 한번 해보고 i가 없을 때라고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i를 꺼내면은 3i 루트 12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더하기 루트 3i분의 루트 12 더하기 루트 3i 루트 12i 이 과정을 패턴으로 잘 익힌 겁니다.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음수가 빠져나온다. 분모가 음수일 때만 음수가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계산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i로 계산하시면 돼요. 루트끼리 계산하니까 루트 36이어서 6i 더하기 루트 36인데 6i의 제곱이거든요. 그냥 써봤어요, 제가. i를 곱하면 분모는 어떻게 되냐? 약분해서 루트 4니까 2가 되고 루트끼리 계산하니까 루트 4, 2가 되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i끼리는 없어지면 약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분하면 4라서 2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쓰면 6i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2i 플러스 2 그러죠. 마이너스끼리 곱한 것만 음수가 되고 분모가 마이너스 그 음수일 때만 분자가 양수이고 분모가 음수일 때만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i가 최종 정답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뭔가 기억이 잘 안 남는다고 하시면 i를 꺼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따가 꼭 알아야 할 때는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필수 예제 하기 전에 어디로 돌아가냐? 자, 다시 91쪽으로 돌아가면 이걸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데 여기까지는 위에 이 부분까지는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꼭 알아둬야 됩니다. 뭘 알아둬야 되냐? 아까 치면은 그 부호가 주어지면 부호를 이미 알면 마이너스를 꺼내냐 안 꺼내냐를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부호를 주어졌기 때문에 부호가.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결과가 주어져서 부호를 알 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0이어도 돼요. 그렇죠? 둘 다 0이어 버리면 마이너스를 다나 안 다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리 잘합니다. 부호가 주어졌을 때는 마이너스를 꺼낸다는 게 확실한데 0이 없어요. 이게 0보다 작다나 같다라는 부호가 없잖아요. 0이랑 같다는 부호가 없으니까 당연히 부호로만 계산할 텐데 이렇게 결과가 주어진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부호는 부호대로 이해해야 되겠지만 0이 되는 경우도 해당되는 거죠. 마이너스를 꺼내도 0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0이 들어간다라고는 이 표현들 분자가 0이 돼야 하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모의고사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필수예제 12번으로 돌아가 보면 이때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둘 다 음수여야 되잖아. A가 음수, B도 음수인데
0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는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0이 안 돼요. 요건 안 된다는 얘기야. 조건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조건이 있어서 가능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건이 있어서 가능하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은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나 B가 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 뭔만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A하고 B가 음수라는 조건만 살아남았죠. 그러면 이 절대값을 풀게 되면 A 플러스 B가 되고, 자,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제곱을 풀게 되면은 절대값을 우선 풀고 나와야 되잖아요.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음수예요. 둘 다 음수끼리 합이니까 음수죠. 음수면 절대값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겠죠. B 자체 음수예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A가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A는 양수죠.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나온다 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예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2B가 정답이다. 이거 엄청 시험에 나오죠. 됐습니까? 자, 이 시간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필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확인 체크 106번부터 111번까지, 114번까지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부터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97쪽에 94번, 94번하고 95번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1 플러스 i의 2n 제곱은 1 플러스 i의 제곱의 n 제곱입니다. 그죠? 근데 1 플러스 i의 제곱이 어떻게 됐었냐면 아까쯤에 2i라고 하는 것들 기억나십니까? 간단하게 2i로 제공이 되죠.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2의 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 이 친구랑 같대. 마이너스 2의 n제곱 i랑 같은데 뭐란 얘기냐면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i랑 같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이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i랑 같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다시 i의 순환 모습을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렇게 된대. 세 번째란 얘기니까 k라고 하는 것은 어떤 꼴이겠냐? n이라고 하는 것은 4k 더하기 3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죠? 그러면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4k 플러스 3은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냐? 4분의 97. 자, k 4분의 97이니까 이게 얼마냐면 24.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요. 24보다 작으니까 24개라고 하면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n이라고 하는 게 요 k가 0이 되어도 n은 3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됩니다. n이 자연수지 k가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k가 0부터 어디까지야? k가 24. 블라블라니까 24까지여서 25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좀 주의하시고요. 95번.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x가 마이너스 1하고 1인데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0. 얼마 얼마란 얘기 아닙니까? 0. 얼마 얼마. 맞아요? 두 개씩 한번 쪼개 볼게요. 두 개씩 쪼개 보면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라는 겁니다.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한번 곱해 보면
지금 네 개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뭘로 나눠져 있어요? 네 개로 좀 나눠져 있잖아. 눈에 보입니까 지금? 실력 문제 95번이에요. 자, 요거를 두 개씩 묶어보면 이렇게 묶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한번 곱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 화면이 지금 1 마이너스 x가 부호가 뭘까요? 1 마이너스 x가 요것도 음수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요거 자체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양수 음수예요. 그래서 이 안에가 음수입니다. 그러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얼마가 되냐? 한 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니까 이게 전체가 음수야. 그래서 요걸 A라고 생각하고 B라고 생각하면 A 곱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느냐? 요 녀석 파란색으로 쓸게요.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 마이너스를 쓰고 마이너스를 쓰고 x 플러스 1 x 이게 이제 a라고 생각하고 곱하기 1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라고 쓴다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꺼내면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 곱하기 이 친구를 마이너스를 꺼내면 x 플러스 1이 되죠. 여기가 여기도 마이너스를 꺼내면 플러스로 바뀌고 x 마이너스 1이 돼요. 어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루트를 좀 쪼갤까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이 친구를 곱하기로 하니까 x 플러스 1이 되고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x 플러스 1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요. x 마이너스 1은 x가 1보다 작으니까 음수야. 0이라고 생각하면 음수잖아.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종 정답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녹화를 해뒀으니까 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97쪽까지 이거 더 해오시면 되고요. 뒤에 어디로 가냐면 235쪽으로 가겠습니다. 235쪽. 235쪽, 234쪽 두 점 사이 거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만 나가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는 연습 문제를 풀 필요는 없고 개념 문제하고 필수 문제만 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면 좌표를 설명할 건데요. 도형의 방정식 3단원 큰 3단원 중에 이제 큰 대단원 중에 세 번째 단원이에요. 이 평면 좌표부터는 2학기 때 기말고사 때 시험 범위긴 하니까 그래서 미리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 배운 사람도 있고 하니까 녹화를 하면서 개념 설명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풀지 않으셔도 되고 필수 문제하고 확인 체크를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했는데 수직선 사이라고 하면 우리 초등학교 때 여기가 0이고 1하고 2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 거리는 칸으로 세웠잖아요. 세 칸. 3이에요. 거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절대값을 의미하잖아요. 절대값이 거리고 거리가 절대값이에요.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되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값을 씌우게 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안 됩니까? 그래도 돼요. 거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두 점 사이 거리를 할 때는 차를 이용하는데 절대값이다. 거리라는 말이
절대값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원점 사이 거리는 당연히 절대값만 씌우면 되겠습니다. 0에서 뭐 3을 뺀다 해도 3에서 0을 뺀다 해도 다 3일 테니까요. 두 점 사이 거리에서는 가능하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점 사이 거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 거리. 중학교 때 이미 설명을 했는데 뒤에 밑에도 나와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점이 X1하고 Y1이라고 하겠고요. B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X2, Y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X2고요. 이게 XY2입니다.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아, 우리 수직선의 거리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절대값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물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도 무방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Y축이라고 하는 수직선을 생각하면 되죠. 직선을 생각하면 Y2에서 Y1을 빼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의 거리를 L이라고 하면 L의 제곱은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에요. 절대값은 제곱하면 똑같죠? 그래서 L은 뿔마가 있겠지만 거리는 음수가 없으니까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계산하면 됩니다. x1에서 x2를 바꿔도 상관없죠? 이런 공식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다. 원점일 때는 뭐 당연히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겠죠.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2루트 5라고 할 때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모두 구하라고 그래서 모두 이런 거는 다 표시해두면 좋겠죠. AB가 2루트 5니까 AB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루트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살펴보면 우리 책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럼 선생님 반대로 A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번 기준이면 X도 기준이고 Y도 기준이 되는 거예요. 3 마이너스 1의 제곱 주의하십시오.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거 주의해야 돼요. 3 마이너스 1이니까 4죠. 4의 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2 루트 5라고 했는데 이거는 루트 20이잖아요.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질 거니까 16 더하기 a-2의 제곱은 20이 됩니다. a-2의 제곱은 4예요. a-2는 풀마입니다. a는 2 풀마인데 2 플러스 2거나 2-2입니다. 그래서 4이거나 0이어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점이 주어져 있는데 AB랑 BC랑 길이가 같대요. AB랑 BC랑 같다고 할 때 AB 길이는 어떻게 되냐? 루트 A를 기준 앞에 거를 기준 잡아볼게요. 3-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2의 제곱은 루트 BC는 앞에 거를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2-6의 제곱 플러스 A-1의 제곱입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겠죠?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두 개는 플러스로 바꿔도 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되고 2-6은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a가 이항하니까 6a가 되고 5가 이항하니까 17에서 5를 빼게 됩니다. 6a는 12. a는 2가 최종 정답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다음 밑에 보면은 뭐가 조금 어렵냐면은 281번을 뭐
280번에도 2를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하거나 나누면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되긴 하잖아요.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28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B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AB 거리는 어떻게 되냐? B를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직선 AB의 길이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 친구를 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예요. 루트 2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6일 텐데 요거 안에 거를 최소가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꼴로 고쳐 볼게요. 루트가 있고 2로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6이 되네요. 이 친구가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빠져나갈 때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18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a가 얼마일 때 최소가 돼요? 루트가 있건 상관없이 a가 2일 때 최소값이 18이 아니고 루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 18입니다. 그래서 3루트 2가 최종 정답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필수예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필수예제 2번. 필수예제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이거 살펴볼게요. 자, 2번.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가 뭐냐? 모르겠어요, 사실은. 바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를 푼다거나 공부를 할 때 실제처럼 칸을 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1,2가 A점이에요. 2, 3, 4 하고 2, 3, 4, 5 여기가 B점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여러 번 들어가 가시면 돼요. X축 위의 점 P니까 P점을 뭐 A, 0이 될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Y축에 있는 점 Q점의 좌표는 Q점의 좌표는 0,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같대요.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서로 이렇게 같대. 얘가 P점이고 A, 0이고 그다음 Q점이라고 생각하면 뭐 한 요 정도 할까요? 요렇게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같은 점이 Q점이래요. 여러분 책에는 이미 해석이 나와 있죠. 좌표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 점을 A라고 P하면 요 말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AP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루트가 있지만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 할 필요가 없죠.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냐? 잘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쓰십시오. B가 4,5이고 A, 0이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버리고 합니다. A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0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2 루트는 나중에 사라지는 거죠.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0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는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25입니다. A 제곱은 사라지죠. 마이너스 8A가 넘어가면 10A는 5가 넘어가니까 41에서 5를 빼면 36이 되겠어요. A가 3.6 이렇게 되겠죠. 그럼 P점의 좌표는 3.6, 0. 뭐 분수로 표현해도 5분의 18이라고 해도 되겠죠. P점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Q점도 마찬가지입니다. Q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AQ랑 BQ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AQ랑 BQ랑 같다. 헷갈리면 A점의 좌표하고 Q점의 좌표를 이렇게 써도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루트는 안 쓸게요. AQ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이걸 기준 잡을까요?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제곱,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마이너스 4의 제곱, B 마이너스 5의 제곱.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1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16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B의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10B가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4B 플러스 12. 5죠? 41 마이너스 5예요. 6B는 36, B가 6입니다. 그래서 Q가 0,6이 된다는 얘기죠. 자, 같은 거리에 있는 것들은 이런 표현들은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거리에 있는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 좌표예요. 그럼 P점의 좌표는 뭐란 얘기냐? 하나를 A라고 하면 2A 플러스 7이야. 이렇게 놓는 게 중요해요. P 위의 좌표, 직선 위의 좌표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 아까 위의 문제는 X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A, 0. Y축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0,B라고 놓았잖아요. 이 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자, P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어요. A가 여기 있다. B가 이렇게 있는데 P점이 뭐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직선이 2x 플러스 7이니까 뭐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는 뭐 수많은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수많은 점들이 있겠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런데 그 점의 좌표를 구해보라. 딱 하나만 나오나 보죠. 곡선이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직선이 딱 하나만 나옵니다.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AP하고 BP의 길이가 같다. AP 헷갈리면 여기 있다 이렇게 쓰라고 했죠. 미스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자, 이번엔 써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루트는 사라지게 되고 A-5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7에서 2를 빼니까 2A 플러스 9의 제곱은 이걸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A에서 7을 빼니까 A 플러스 7, A에서 마이너스 7을 뺐으니까 플러스가 됐죠. 2A 플러스 7에서 2를 빼니까 2A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더하기 4A 제곱 18, 36 A 플러스 81은 A의 제곱 플러스 14A 플러스 49 더하기 4A 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25입니다. A제곱 A제곱 4A제곱 4A제곱 다 사라졌네요. 이건 먼저 계산할까요? 26A 더하기 33은 34A 더하기 73. 34A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33이니까 40 마이너스 40 얼마 나오죠? 계산 잘못했습니까? 26A 더하기 106이고요. 이거를 잘못했네요. 쏘리.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못하니까 26A 더하기 81이네. 8이 아니고 106이고요. 34A 더하기 7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32가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좀 이쁘게 나오네요. A가 4다. 그럼 최종 정답은 뭐가 되냐? P점은 4,428 더하기 7이니까 4,15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필수 문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세변의 길이와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분 AB의 길이하고 선분 BC의 길이, 선분 CA의 길이를 다 구해 보는 겁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9 마이너스 2의 제곱 7 마이너스 3의 제곱 BC의 길이는 8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제곱 CA 제곱은 8 마이너스 9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돼요. 요걸 계산하니까 AB의 길이가 루트 65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루트 52고 CA 길이가 루트 65예요.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AB랑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 5번하고 6번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5번이 엄청 많이 중요해요. 5번. 하여튼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뭐 입 아프죠 두 말하면은. 자,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잘 안 보이면 그림을 그려봅니다. 책에 풀이에는 그림이 없잖아요. 자신이 없어. 내가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0이 A예요. 1, 2, 3, 4 1, 2, 3, 4, 5, 6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신이 없으면 해봐도 돼요. Y축 위의 점이니까 P가 여기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P점이.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x축을 뛰어넘어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여기 상황에서는 최소값이 필요 없죠. 이따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구하면 되겠습니다. AP의 길이 더하기 BP의 제곱을 구해 볼게요. Y축 위의 점이니까 0,A라고 놓겠습니다. AP는 마이너스 1, 0,A BP는 4,6하고 0,A 이렇게 돼요. 자, 이건 어떻게 루트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의 제곱은 1이고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잡을까? 0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A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돼요. 1 플러스 A 제곱은 16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A 제곱이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12A는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51이 되겠어요. 맞습니까?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을 구하면 참 좋은데 아니 그냥 더한 값일 때 A 값을 구하란 말은 전혀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를 같다고 푼 것이 아니죠, 형이. 같다고 푼 게 아니고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A의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6 더하기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죠. 12A 플러스 36 이걸 더하면 되죠? 자, 더해 보겠습니다. 2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40, 52, 53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완전 제곱으로 고치기 위해서 묶어내면 플러스 53입니다. 2 A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8이니까 더하기 35 이렇게 되겠네요. A가 3일 때 최소값 35예요. 그때 P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A가 3이어서 0,3이고 최소값은 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일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6번을 보면 이게 파포스 중선 정리 여기 뭐 파푸스라고도 돼 있고 파포스라고도 되어 있는데 파푸스 중선 정리는 엄청 모의고사의 필수 문제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도 잘 나와요. 자, 좌표를 가지고 할 텐데 이 좌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M점을 Y축을 지나는 선으로 만들어요. 손이 삐뚤어졌네. M점을 잘 안 되나? 그냥 그리겠습니다.
M점을 이렇게 Y축이 지난다, X축이 지난다라는 점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M점이 0,0이 되고 길이가 같으니까 C점을 C,0이라고 한다면 B가 마이너스 2,0. 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A,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공식이 나와 있대. 첫 번째, AM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A, B에서 0,0을 구하니까 루트. 자, 제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그러면 AM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AB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그럼 제곱을 해볼게요. 요거의 제곱. A 마이너스 마이너스 C 제곱이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색깔 바꿀게요. 세 번째, AC의 제곱은 길이는 어떻게 되냐?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요. 됐죠? 물론 BM의 길이하고 BM의 길이, CM의 길이는 C와 같죠. C로 같다 그 말입니다. 해보니까 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요 녀석이 성립하더란 얘기야.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인데 요거 AM은 뭐와 같아요? 꼭지점에서 중선으로 오는 건데 이거 BM 대신에 CM의 제곱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자, 일단 넣어볼게요. AB의 제곱을 우리가 구했잖아요.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A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이 AM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BM의 제곱인데 BM의 제곱은 C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해볼까요? 이거 정리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없어져요. 그래서 2A 제곱 플러스 뭐냐? 2B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AC의 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A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 C의 제곱이 어디 갔니? 여기 없네요. C의 제곱, C의 제곱이 빠졌네. 그래서 2C의 제곱이 2를 곱하니까 2A 제곱, 2B의 제곱, 2C의 제곱 같다. 아유 막 마음이 급하니까 빼먹게 되네요. 이거 전개하니까 C의 제곱이 있어야 되죠? C의 제곱이 각각 빠졌어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배우냐 이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지붕의 제곱은 여기 중선. 중선이 뭡니까? 꼭지점에서 중점으로 연결하는 게 중선 하고 밑변 중에 하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파포스의 중선 정리예요.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에서 확인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